이야, 이게 진짜로 돌아오네? 다시 왔습니다. 왔어. 이매망냥 김치톤맨2. 결국 표절을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매망냥과 어둑순이 같은 큰 배경도로 냅두고 의심이 가는 파트들인 양반 박씨와 개새끼, 공안 얘기들은 싹 빼버렸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체인소맨과의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예 다른 내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젠 김치톤맨이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표절작이라고 할 만한 것도 딱히 없거든요. 그렇다면 새롭게 돌아온 이매망냥에 무엇을 얘기할 것이냐? 그냥 순수하게 이 만화가, 이 작가가 얼마나 만화력이 딸리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것도 한 컷 한 컷.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한 컷 한 컷 깐다고 해서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체인소맨을 1화 말고 본 적도 없고 현 웹툰 만화는 안 본 지 오래돼서 별 양심이 없습니다. 그냥 쓱 봤는데 이 만화가 진짜 놀라울 정도로 대충 봐도 한 컷 한 컷 별로인 점들이 너무 눈에 띄어서 이번 영상을 만든 것 뿐이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오늘은 새롭게 태어난 이매망냥 같이 한 컷 한 컷 보면서 대체 어디가 뭐가 어떻게 구린 건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만화의 시작은 하늘과 까마귀로 시작됩니다. 근데 컷이 작습니다. 하늘인데? 까마귀 무리인데? 첫 시작 배경인데? 이렇게 좁아서야 분위기가 하나도 살지 않죠. 허하게 넓고 거무잡잡한 하늘, 그 공간에 넓게 메워진 까마귀로 독자들의 작품 안 분위기로 머리채 잡고 끌고 올 생각을 해야죠. 웹툰은 가로는 크게 못 써도 세로로는 겁내 길게 써먹을 수 있어서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굳이 작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컬입니다. 하늘에 있는 까마귀가 날아와 사토까지 도달하고 시체들을 쓱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독자들의 시야가 넓어지죠. 그 후 까마귀로 집중된 시선이 자연스럽게 배경을 훑으며 앞으로 주목된 인물에게 도달하는 것, 매우 중요한 배경의 전달입니다. 하지만 이매망냥에선 그런 거 없습니다. 존재하는 건 단 두 개, 까마귀와 시체뿐이죠. 이 중요한 두 아이템을 어떻게 맛있게 다루고 말고는 존재하지 않죠. 그냥 존재하기만 할 뿐입니다. 세 번째 컷입니다. 와우. 여기도 진입부터가 구립니다. 사또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누가 바로 누군가에 의해 공포에 떨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또를 공포에 떨고 있게 하는 대상은 어떻게 보여야 할 것 같나요? 사또는 거대한 공포의 그림자 앞에서 한없이 작고 어두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전화의 구도는 상당히 크레이지합니다. 왼쪽에서 들어옵니다. 이 사또는 왼쪽에서 들어와요. 거기다 겁내 큽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카메라 찬스는 못 참겠나봐요. 분 아래에서 날 어둑신이는 그닥 거대하지 않습니다. 사또의 모습에서부터 사또의 시점으로 돌아와 고개를 길게 들어 마주해야 할 거대한 어둑신이는 없죠. 네 번째 컷에 남은 건 단지 좌측 담장에서 크게 넘어간 홀런볼 하나뿐입니다. 그래서인가 다섯 번째 컷에 어둑신이는 강자의 거만함이 빠졌습니다. 고개를 들고 눈을 내리깔아 교만한 손짓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엔 사또의 카메라 분량이 너무 큰 걸 알았기 때문일까요? 사또는 이 사실에 펄럭 놀랍니다. 상식적으로 저 위치에 있는 게 사또의 효과음이지 날개가 펼쳐지는 위치에 맞게 크게 들어가지도 않은 게 날개 효과음일 리가 없잖아요? 두어신이는 그렇게 사또의 앞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면서 생각해보니 굳이 자기 손으로 목 졸라 죽이기엔 위생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굳이 앞까지 내려와서 손바닥 마술로 죽이는 깔끔함을 보이죠. 그리고 이 컷과 이 컷의 순서가 잘못된 게 손바닥 마술 같은 걸 썼으면 그 다음에 사도 컷컷거리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둑신이가 꼬라보면서 자기소개를 해야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겠죠. 물론 이 장면들 자체가 좋은 컷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왼쪽에서 시작한 사또가 오른쪽으로 온 것도 이상하지만 사실이 비슷하면 옆면 자체가 파스스스 하는 상황이랑은 안 맞죠. 여기다 마이크만 쥐어주면 윤종신입니다. 그렇게 사또는 불타 죽을 때까지 자세가 어정쩡한데 원래 이런 쫙 펴진 자세가 정석인데도 일침 날리는 거 못 참겠어서 굳이 이런 산티라는 손가락을 남기고 가십니다. 이 어르신이도 참 급한 성격이신지 사또가 타 죽었으면 좀 보고돼서 출력하지 배꼽에 가시기도 전에 와라다다 뱉어버리십니다. 그 후 자신의 관지를 남길 넓은 배경과 뒷모습 같은 것도 없이 흘깃 보시고 바로 퇴장해버리시죠. 심플하다면 심플하다고 할 수 있는 로고와 함께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 숨막혀 죽을 정도로 좁은 수개월 후에 내목한 본래식장입니다. 여기서도 배경을 넓게 보여줄 생각은 죽어도 없습니다. 왼쪽 아래에서 위, 오른쪽 위에서 아래 대각선 같은 구로들은 죽어도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정면에서 살짝 왼쪽, 정면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시야를 뒤주머니 갈아주죠.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했다고 쳐도 이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준 다음 이들의 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요? 아래 나오는 중요한 대사도 작습니다. 저 정도의 의미심장함을 담은 대사면 큼직큼직해야 하는데 숨막힐 정도로 작네요. 요즘 웹툰에서는 다 크게 쓰라고 피디들이 협박을 한다는데 어찌 여기만 이렇게 모르는 게 작은 걸까요? 모르는 게 적다 보니 이 친구의 넓은 눈알 스페이스가 마음에 드네요. 요거 타이밍도 차라리 여기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검은색 줄무늬 처리라도 해서 시간, 공간의 변함을 좀 표현하던지요.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불친절함은 바로 아래에서도 계속됩니다. 식장에서 집까지 바로 워프를 때리더니 이번에 아버님과의 대화 도중 갑자기 산중까지 워프. 만화 제목을 이매망냥 DP라고 바꿔야 할 수준이네요. 보십시오 봐. 여기서도 또 워프합니다. 만화 중간에 핑크만 두면 아 그렇구나 할 정도로 만화는 불친절해도 되는 매체가 아닌데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남편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산을 오르는 아내의 뒤에서 바로 등장하는 이매망냥. 무슨 생각을 하면 이런 장면이 나오나 진지하게 궁금해질 정도의 대사 배치. 또 워프.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워프몰이라 치죠. 그래서 이 장면도 워프입니다. 첫 대면 때 혼담을 나누며 한 말들이 무리하고 날카로운 말들이었다면 그런 것 같은 장면들 몇 개라도 좀 보여주지 우리 열받으라고 안 알려주죠. 아래의 장면도 역시 좁고 작습니다. 거리감을 표현하려면 세로로 길쭉하게 늘려서 거물처럼 늘리면 되고 아래에 아내의 뒤통수에서 등이 보여야 남편과 아내의 거리감을 표현할 텐데 그 어느 것 하나 이룬 게 없죠.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으리라 생각에 빠진 아내 옆에 이매망냥. 정말 놀랍도록 김 빠지는 장면입니다. 아내가 대사를 읽던 도중 이매망냥이 기습 등장한 것도 아니고 고개를 내려 한숨까지 낸 상황에서 느긋 등장. 애쇼라는 한숨을 굳이 붙여
처음부터 이매망량의 임팩트 있어야 할 대사의 집중을 분산시킴. 애초에 이매망량의 형상이 너무 많이 노출됐었기 때문에 괴물에게서 얻을 수 있는 미지의 공포는 날아간 줄 알고, 그렇다면 대변하기 전까지 아내의 주변에서 몰래 돌아다니면서 불길한 기운을 내뿜었어야 되는데 형상을 보인 지 얼마 안 가서 바로 풀샷 등장함. 여기서 아내가 놀랄 때도 대사가 없어 귀신을 처음 봤을 때의 논란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나온 거, 그리고 또 이매망량이 대사 치는데 아내가 대사권 뺏어먹어서 집중도 분산시키는 것 때문에 참 김 빠지는 장면이네요. 그리고 순차에 달리는 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지.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내는 이런 식으로 멜랑꼴리하게 달려가다가 결국 길이 막히고 마는데, 여기서도 캐릭터가 달려갔다, 벽이 있다, 막혔다, 아 좆됐다, 돌아본다, 이건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워프 갑자기 이성이 돌아와서 유언 준비하라는 망냥씨, 그리고 괴리한친 표정으로 무언가를 준비하더니 사람 살려요잉 결의에 찬 표정으로 조카도 아니고 사람 살려잉. 그러고 망냥이는 창에 뱀 하고 뚫리는데, 이것도 창에 관통당하는 후드면 시원하게 쭉 뻗은 느낌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이빨 뿡 하고 발치만 하는 연출의 선택. 거기다가 이런 데미지를 입는 리액션이 있다면 확실하게 리액션을 보여야 하는데 한 장면 찍 보여주고 바로 다음 장면에 남편이 걸어오는 거로 넘어가는 게 와우, 그건 뭐하는 장면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 있음 이런 건가? 설마 염력으로 창 잡으려는 장면은 아닐 테고 저런 효과선에다가 연결 장면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도 알 수 없는 카메라 시점 변환 플러스 과정 생략. 이매망량이 속담을 표현할 수 있었던 장면을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 귀찮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래의 장면들도 과정의 생략, 화면의 좁음, 연출의 시시함, 전개의 마탱이 감도일 뿐이죠. 이매망량의 1화에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구림과 성의 없음이 있습니다. 진짜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표현할 방법이 이거밖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대체 그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했길래 이런 작품이 나왔는지가 궁금할 정도입니다. 아니 다른 건 다 제치고 이 작가는 이 이매망량을 매력있게 만들 생각이 아예 없나? 뭔가 이 요괴들의 스페셜함까지는 아니어도 기괴함이란 기본적인 매력 정도는 챙겨줄 생각이 없나? 저런 요괴들을 기괴하게 만드는 것 이할은 생김새, 이할은 움직임, 이할은 배경, 이할은 인간의 리액션인데 이매망량의 그 무엇도 이 요괴를 기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작중 내내 머리에 걸레 쓴 데프콘이 평범하게 고개만 까딱거리는데 음산한 명암 연출도 없지. 아내의 리액션은 없는 수준이지. 이 요괴의 특성에 맞는 특별한 기술이나 특성 같은 것도 없지. 이매망량이 제목까지 먹고 있는데도 이렇게 성의가 없는 게 맞나 싶습니다. 다른 건 다 못했어도 이거 하나만은 가져가려고 노력했어야죠. 원래 쓰던 대본도 있고 이 추천도 별로 없을 것 같아 귀찮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점점 내용물이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로 성의 없고 반면교사로 쓰기 적절할 것 같아서 다뤄봤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아무리 망한 땅이고 막장 유통판이라지만 의도가 괘씸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걸 떠나서 이렇게 성의가 없는 작품을 연재시켜도 되는 건가요? 본인이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이건 이전 표절 논란만큼이나 심한 라테 논란거리입니다. 이 작가가 만약 잘 됐다면 저 웹툰을 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던 열등감을 느껴봤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노력해서 성공했으면 그 노력분치 피와 땀이 있었을 테고 눈물이 있었을 텐데 그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 모토가 노력 안 하고 성의 없이 살아도 잘 사는 거라 돈벌러 대박쳐진 사람들의 인생을 엄청 부러워하거든요. 그래도 이매망량이 부럽긴 합니다. 어쨌든 그 수많은 이슈를 넘어 연재에는 성공했잖아요. 와 진짜 내가 꿀벌짱인데, 내가 만화의 신 꿀벌짱인데 이매망량한테 벅 느낀다. 와